경우에 따라서는 장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량이 연속으로 쭉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틀 후에 알아차렸다면 그만큼 생산했던 물량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석준입니다. 오늘은 딥러닝 비전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룰 기반 방식과 딥러닝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룰 기반 시대에는 비전 전문가가 영상으로부터 어떤 적절한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중요한 특징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비전 전문가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에 기반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특징을 끄집어낸 다음에는 그 몇 개 안 되는 벡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쉘로우 러닝 방식으로 결과를 최종 도출해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쉘로우는 어떤 거예요? 쉘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레이어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러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딥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레이어가 두 개 이상 되는 레이어를 보통 딥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딥러닝 방식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딥러닝 네트워크에다가 학습에 사용할 영상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딥러닝 네트워크가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네트워크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 비전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더 이상 어떤 특징을 끄집어낼 것인지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이 이제 딥러닝 시대와 롤베이스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비전 비전문가도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하냐면 룰베이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비전 전문가가 직접 어떤 특징을 끄집어낼 건지 어떤 전처리 과정을 할 건지를 판단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야 했다면, 딥러닝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딥러닝 엔진을 학습시킬 데이터만 준비한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런 버튼을 두드리게 되면은 컴퓨터가 직접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딥러닝 네트워크는 아까 살펴보셨던 쉘로우 러닝과 다르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들의 하는 역할은 앞단 레이어에서는 뭐 선과 엣지 같은 그런 로우레벨 특징들을 추출해내게 되고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좀 더 하이레벨 피처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레이어 숫자는 작아지는 거네요. 작아지는데 그 이유는 영상에서 어떤 특징을 이렇게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 영상 크기를 줄여요. 네. 그러니까 줄이는 이유는 이 로우레벨 피처 할 때는 디테일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고, 점점 하이레벨 피처로 넘어갈수록 작은 특징들은 별 필요가 없고 글로벌한 특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이미지를 슈링크 시킵니다. 그리고 또 슈링크 시키는 거의 효과는 뭐냐면 그 짜잘한 어떤 위치 변화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강인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딥러닝 네트워크, 특히 비전에 관련된 딥러닝 네트워크 중에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사건은 2012년에 발표된 알렉스넷이라는 네트워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는 8년밖에 안 됐지만 딥러닝계에서는 시조새격인 그런 네트워크고요. 매년 그 대용량 이미지를 가지고 누가 제일 잘 이미지를 판가름하는지를 하는 IRSVRC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2011년까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사람이 피처를 추출하고 뒤에 쉘로우 러닝을 이용하는 방식이 계속 우승을 차지해 왔었는데, 그때 오차율은 20%를 상회하는 선이었습니다. 에러율이. 근데 이 알렉스넷이 2012년에 딥러닝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을 발표했는데요. 놀랍게도 에러율이 16.4%인가?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아주 큰 차를 보이면서 우승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는 이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오픈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오픈함으로써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공부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매년 성능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었던 중요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아래 있는 마이트, 컨테이너십, 모터스코 이 그림들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 그림은 요게 이제 맨 왼쪽에 보면 이게 마이트가 진드기예요. 그래서 진드기가 그림 정면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림 구석에 이렇게 살짝 전체가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살짝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트라고 잘 판가름해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보면 레오파드가 있는데 레오파드 역시 잘 판가름해고요. 그 다음으로 추정하는 것들이 뭐 제규어, 치타, 스노우 레퍼드 이것들이 거의 다 비슷한 종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스 넷이 레오파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GPU를 사용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발표하자 이제 그거에 고무돼가지고 나중에 2014년에 CUDN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쉘로우 러닝을 이용한 방식이 그 IRS VRC 우승을 했는데요. 이때 에러율이 25.8%였습니다. 근데 알렉스넷 들어오면서 16.4%. 그 다음에 거의 알렉스넷과 비슷한 구조인데 알렉스넷을 개선시켜서 11.7%의 에러율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2014년에는 구글넷이 우승을 하게 되고 에러율이 6.7%였고요. 2015년에 드디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스넷이 나오게 되고 그때의 오차율은 3.57%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 도표에서 봐줘야 될 부분은 맨 처음 알렉스넷이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레이어 수가 8레이어였는데 2015년 레스넷이 발표될 때는 152레이어까지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어가 아주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그 멀핀하고 치와와가 있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 사람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그림도 이제 인공지능이 거뜬히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LED가 만들어지고 나서 단순하게 양불 판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LED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크랙의 위치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